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보니까요, 절기상 경칩입니다. 경칩.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인데 오전에는 촉촉한 또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야가 흐렸는데요. 실제로 요즘 같은 미세먼지는 온 국민이 닷새 동안 담배 한 갑을 피울 정도의 대기와 맞먹는다고 하니까 그 위기감을 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세먼지가 우리 전 국민의 생활 패턴까지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보건용 마스크는 가급적 주머니나 가방에 좀 챙기시고 다니실 것 같고요. 또 이게 보건용 마스크들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뭐 문방구에 파는 것도 있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KF라는 숫자가 들어간 마스크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KF94, 이 94 마스크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한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구입하실 때 꼭 번호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건강이 너무 중요한 봄이 됐습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 이 건강보험과 건강검진 참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지 살펴봤거든요. 지금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가 이슈.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기면서 똑소리 나게 혜택도 받는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 지금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가 가능해진 세상. 무엇보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 내 몸의 질병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보다 더 명쾌한 해법은 없겠죠. 건강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지만 행복을 위한 충분 조건이기도 합니다. 백전백승 건강 다스리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용지가 나오면 그때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받으러 가면 다 받으려고 그러면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요. 한 번에 받진 못하고 나눠서 가서 부분 검진 받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건강보험 혜택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우짠 일이요. 감염병이라니. 아니 그 비싼 1인실에 입원을 한다 치면 며칠이 지나면 이게 돈이 이게 얼마야 돈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는 그 비싼 1인실에 못 들어가요. 아이고 못 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 7월부터는 중증호흡기 질환 등 감염 위험이 큰 질병에 걸려서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1인 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얘 수진애미야. 아이고 뭐가 올라갑다. 아이고 그냥 온몸이 찌뿌둥하니. 아이고 목도 뻣뻣하고. 아이고 어째 일이야. 아이고 어머니 그 왜 한방병원 가서 그 뭐라더라. 그래 추나요법 받으면 요거 시원하고 좋다고 하던데요. 아이고 누가 몰라. 그 보험이 돼야 하는 소리지. 아이고 올해부터 된다고 하던데요. 안 그래요 선생님? 네, 잘 알고 계시네요. 한방추나요법은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환자는 진료비의 50%를, 그 외 근골격계 환자는 80%가 적용이 되고 본인 부담금은 약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1년에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커피를 한 잔 끓여볼까? 여보세요?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어머 세상. 그러길래 몇 번을 얘기해. 체중 조절해야 된다고. 어머 세상에. 속상해 죽겠네. 이걸 어쩌면 좋아. 아니 선생님, 이 비만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네? 네,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 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지방 흡입술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서 BMI 35 이상이거나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환자가 무려 700에서 1,000,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150에서 300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혜택들 기억하셨죠? 자, 그럼 그 외에 바뀌는 건강보험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지 똑주부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종류도 항목도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 건강도 챙기면서 실속 있게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보장 내역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서 꼼꼼하게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여기요,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 확대된다. 100여 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일러주세요. 그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란 진료비 부담이 큰 그 질환을 말하는데요. 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그리고 중증 치매, 화상, 그리고 결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 등록돼 계시는 환자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약 5 내지 15%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서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4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11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9만 4천 원 정도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그리고 만 40세 이상의 피부양자와 세대원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연령대를 20, 30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때문에 약 720만 명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무서운 존재죠.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검사도 20대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진다.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1월부터 만 12세 이하 그 어린이 대상으로 영구치 충치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한 치아당 약 2만 5천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네. 또한 그 2월부터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질환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진료비가 5에서 14만 원 정도 선이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건강검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조 선생, 제 건강은 전적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요즘 술도 많이 드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됩니다. 조 선생, 전 아직 30대고 이렇게 끄떡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40대부터 받으면 됩니다. 20, 30대에는 생활습관을 체크하시고 성인병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비만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소변 검사를 받으시고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20대부터 자궁 경부암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40대부터는 본격적인 암 검진을 시작할 때입니다. 위암 검진을 위한 위내시경, 대장암 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 촬영을 받으시고 치밀형 유방이신 분들은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항상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40대 중장년부터는 5대암 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이 바로 위암이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받는 게 좋고요. 50대부터는 대장암 검사도 필수입니다. 아울러 심내혈관 검사나 경동맥 초음파를 함께 받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60대 이상에서 챙겨야 할 건강검진 항목엔 어떤 게 있을까요?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각종 질환에 의해서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시력검사, 청력검사를 받으시고요. 우울증,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골다공증 조기 발견을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귀찮아서 오늘 내일 자꾸 미루고 있진 않으세요? 젊은데 뭐 별일 있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도 문제입니다. 건강검진 검사 결과 10명 중에 6명은 질환 보유자거나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플 때 받는 것이 진료라면 아프기 전에 받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올해는 출생연도 홀수인분들이 검진 혜택을 보는 해인데요. 조금 더 알뜰하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꿀팁은 어디 없을까요? 검진센터는 연초가 사람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각 검진센터마다 할인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뀐 건강보험으로 다양한 혜택도 누리고 알뜰한 건강검진으로 실속도 챙기세요. 가족의 건강은 꼼꼼하고 현명한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와 연령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문턱이 조금 낮아진 건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또 20, 30대 세대원까지로 확대가 됐다고 하니까 즐거운 또 소식이죠. 또 40대 이상만 했던 우울증 검사 역시 20, 30대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000원 정도면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이 폐암 암검진 항목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꼼꼼하게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추위가 풀리면서 슬슬 운동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특별한 스포츠 준비해봤습니다. 제주도로 가보시죠. 도전하는 내가 좋다.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남자. 스포츠 클라이밍에 푹 빠진 문성훈 씨를 만나러 가보시죠. 여기 막 클라이밍에 죽고 클라이밍에 사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시지? 저 찾아오셨습니까? 와, 거기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스포츠 클라이밍의 매력을 전파 중인 남자 문성훈. 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어떤 운동이에요? 자연 암벽을 우리가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서 즐기는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단시간에 칼로리 소모량이 상당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손으로만 이용해서 등반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발을 이용해서 등반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혹시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네. 좀 있으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업그레이드 교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초등학생들도 조금의 요령만 익히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클라이밍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클라이밍 스쿨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셨어요? 네, 클라이밍 스쿨은 현재 3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고요. 현재 겨울 방학에 기존에 교육을 받던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 무료 업그레이드 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도내에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계시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저학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접근하기도 많이 어려웠었고.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클라이밍 강좌가 없어 그동안 안타까웠다는 문성훈 씨. 결국 직접 강습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실내 암장을 이용하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딱 좋은 운동이라네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했는데 저도 좀 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럼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초등학생 올라가는 거 보셨죠? 네. 자, 손에 집중하지 말고 다리에. 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발. 아셨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생활체육학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운동하면은 좀 쉽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자신 있는데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생활체육학과 출신이라는 윤소연 리포터. 미안해요. 그동안 운동신경이 뛰어난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성큼성큼 정상을 향해 오르는 윤소연 리포터. 과연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일단은 팔이 너무 아파요. 발로 하는 운동인데 팔이 너무 아픈데 어때요? 저 하는 거 보니까 또 잘한 것 같아요. 네, 처음 하시는 거 치고 팔도 잘 펴시고 그리고 발로 잘 일어나신 것 같아요. 네, 이 운동이 그 처음 보시면 팔로 당길 거야 이렇게 뭐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갈 거야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처음 생각하시는데 전 반대입니다. 발로 완전 쭉쭉 미는 거죠. 미는 운동. 그렇죠. 손은 단지 몸의 균형만 잡고 하시면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손부터 발까지 그야말로 온몸을 이용해서 안반을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취감에 도전 정신까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이 재미를 못 느낀다네요. 친구는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예전엔 지구력도 되게 약하고 그래갖고 맨날 달리기도 맨날 꼴등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하면서 그래도 이거 하면서 한 3등, 4등 그렇게 좀 올라갔어요.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아까 줄에 매달려서 신나게 올라가시던 분 맞나요?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아니 또 이렇게 다르게 옷을 입으시니까 제가 다른 분인 줄 알고 또 착각할 뻔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는 산악인으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본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생명보험과 그리고 손해보험을 설계하는 설계사 일을 하고 있죠. 그 외에 클라이밍은 제가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레슨 시간이 있으면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 외 시간에 다시 고객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하고 있죠. 대학생 시절 산악부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등반의 매력을 알게 된 문성훈 씨. 1996년에 떠났던 히말라야 등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등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새롭게 빠져든 건 바로 클라이밍. 클라이밍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벽을 오를 때도 고객을 만날 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문성훈 씨입니다. 잠깐만. 아니 또 일하다 마시고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등반 약속이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또 등반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 가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광명계곡 무수천으로 좀 오시면 됩니다. 무수천이요? 또 혼자 가시네. 같이 가요, 같이. 등반하러 가신다더니 여긴 그냥 계곡인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 아니 클라이밍 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계곡만 있고 돌만 있고 이런데 어디 클라이밍 할 데가 있어요 여기에? 네, 바로 뒤쪽 앞쪽에 보이시는 무수천, 이곳이 야외음악당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이곳이 한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등반도 많이 하고 제주 지역에서 동호인 분들이 많이 등반을 하는 곳이죠. 클라이밍의 매력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성훈 씨만큼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동호인들과 함께 무수천 암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 자기 능력에 맞게 조금씩 이제 더 나아져가는 또 도전하는 그런 것들, 또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속돼서 그냥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네요. 실외에서 진행되는 클라이밍은 벽을 오르는 사람과 아래에서 로프를 잡아주는 사람, 이렇게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답니다. 밑에서 줄을 막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시는데 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빌레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예. 확보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솔로로 등반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줄을 잡아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비로소 등반을 할 수 있는데요.
산에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서로를 믿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더 즐거운 클라이밍이랍니다. 클라이밍이 저에게는 현재 삶도 그렇고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 계시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2020년 도쿄올림픽에도 그 스포츠 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붐이 일어났고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접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클라이밍에 살고 클라이밍에 죽는다. 클라이밍의 매력에 푹 빠져 살고 있는 문성은 씨. 도전과 스릴이 어우러지는 클라이밍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일 오르는 남자 문성은 씨.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여전했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기록됐던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매우 나쁨 수준을 웃돌았는데요. 그나마 내일은 바람이 조금 불면서 오늘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 아침 5도에서 시작해서 낮 최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있으니까요.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울산으로 가서 젊은 능력자들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헬스는 물론 각종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젊은이들,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은 이번 울튜버. 달고 나는 물론 생무부터 아이스크림까지 기상천외 예측 불허 울튜버들. 심지어 이두박근, 삼두박근, 성난 근육까지. 전혀 사진빨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죠. 입이 떡 벌어지는 조회수까지 보유한 이들을 만나러 울트라가 출동. 울산 성남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1200분 정도 계신데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인 이들은 울산에서 헬스는 물론 각종 컨텐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울튜버들입니다. 아우, 심지어 라이브 방송 중. 아, 멋지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잘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시간 방송하는데 조잘도 닮았다고. UFC 선수 중에 조잘도라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고 알통이 있으니까 조잘알통으로 해봐라 해가지고. UFC 조제알도 선수를 닮은 조제알통. 울산에서 탑5급으로 높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보유한 울튜버인데요. 주로 헬스 영상 위주로 올리기도 하지만 성남동 시내 한복판에서 턱걸이 대회를 여는 등 울산을 담은 영상까지 제작. 정말 다재다능한 울튜버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가 원래 이 몸이 아니었었고 원래 한 49kg 정도 말랐었던 몸인데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형 때문에 변했어요. 형 때문에 저도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조제알통의 영상 잠시 감상해볼까요? 다양한 컨텐츠로 사랑받는 울튜버인 만큼 재미있는 유머 영상들도 많은데요. 그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턱걸이 대결! 진 사람이 딱밤을 맞는 건데 과연 누가 맞게 될까요? 1등은 조제알통! 이렇게 딱밤을! 자, 재미있게 비트 주세요! 비트에 맞춰 딱밤을.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소리 ASMR 영상까지 제작하는데 이건 ASMR이 아니라 소음공인데요. 얼마나 심했으면 조제알통 엄마까지 등장.
뭐 그거 김치 담으려고 나는 이게 뭘 죽어라. 왜 좀 더럽게 먹더라. 아, 예, 더럽게 먹죠. 그게 또 매력이 아닐까. 원래 좀 더럽게 먹어요. 밥 안 먹잖아요. 예. 옥신각신 뗄래야 뗄 수 없는 친한 형 동생 사이인 조제 알통과 덩어리 갓대. 원래는 각자의 계정에서 활발히 활동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위해 특별히 뭉쳤습니다. BJ로 활동하고 있는 덩어리 갓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덩어리가 크다. 아, 덩어리 이렇게 부르시다가 덩어리 갓대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주로 헬스 영상 위주로 제작하는 덩어리 갓대. 바디빌더 대회에 참가했을 때 영상인데요. 멋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머 영상도 조금씩 올렸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죠? 아하, 정말 반전의 영상이네요. 구독자 수준은 이제 거의 7,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형님 같은 경우는 10만 명 정도요. 예, 11만 명 지금. 12만 명. 네. 사람들이 12만이면 와 이거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진짜 1도 아니에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 아 수입을요? 많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4,500 정도 나왔어요. 예. 말씀하셨죠. 12만이 이 정도인데 저는 이게 봤자 안 나와요. 예.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한번 구해보시죠. 제가 조언할 그건 아닌데 있나 영상? 영상 있죠. 보자. 형한테 좀 피드백 좀 얻으려고 해서 구독 12만이지 않습니까? 또 7,000인데 유령. 이 영상은 덩어리 갓대 인트로입니다. 야 이거부터 문제다 지금. 이거 인트로부터 문제야. 나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스쿼드 영상. 하지만 조제 알통의 표정은 심각한데요. 동생의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형님 봤을 때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이 영상에 자체가 문제. 이거 올린 자체가. 올린 자체가 문제예요? 이거를 좀 액션을 더 크게 해야 돼. 던지든지 예를 들어서 니도 같이 넘어지든지. 방송을 위해서는 던져야 돼. 그 잠시. 그리고 뒤에 사과를 하든지. 너 카메라 어디 있더라? 요런 느낌이야. 오늘 완전히 날리시네요. 요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아파하는 거야 원래. 12만 구독자 보유자는 좀 이따 아파하는 거야. 약간 피나는 느낌 나지만 좀 이따 아파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아니야 다음 거 볼 것도 없고. 아이스크림 영상 한번 봐봐. 이 페북에서 이게 좋아요가 이게 2만 개. 조제 알통이 자신있게 자랑한 영상, 과연 어떤 영상이길래? 상상도 못한 아이스크림 샤워, 과연 프로급 리액션입니다. 더럽고 억지스럽지만 사실 요런 거에 터진다 이거지. 굉장히 임팩트 11초라고 이거. 11초 만에 웃겨야 돼. 누가 봐도 보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여러분. 독서를 내뿜은 조제 알통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칭찬한 영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울산 팔씨름 1위와 한판 대결 영상. 닉네임은 제규어입니다. 잠깐만 준비하세요. 자, 제규어 준비. 하지만 대결 결과는 졌다. 저를 손목을 잡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손목 잡고. 자, 이번에는 자, 준비. 시작. 또 졌다. 대한은 니 운동한다 하지 마라. 네? 운동하지 말라고요? 와, 이 사람 내나 좀 붙어야겠다. 형님 저나 이기고 좀 말씀하세요. 열받게 좀 하지 마. 또다시 애증의 싸움이 시작되는가 싶었지만 그렇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촬영하는 두 사람. 놀 땐 놀고 일할 땐 제대로 일한다. 조금 전 장난기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한 모습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두 사람. 이날 촬영 때 찍은 영상도 바로 올렸는데요. 조회수 약 1만 회를 기록한 울트라 촬영 영상 보실까요?
저 어떻게 네? 찾아주셨는지. 갓대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촬영을 맡아주실 네, 감독님. 장비가 혹시 얼마 정도? 이 삼각대가 한 200만 원 정도. 삼각대보다 카메라 싼데 지금. 두 울튜버가 울트라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댓글이 폭발한 현장.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확실한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헬스장을 가도 조금 많이 알아보고 갓대님 방송 많이 보고 많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이제 좀 울산에서는 좀 그런 운동적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게 이제 직업화돼 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길잡이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울산을 어쨌든 제 고향이 울산이고 울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길을 좀 터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울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조제 알통과 덩어리 갓대 울튜버. 단순히 이익만을 쫓는 크리에이터가 아닌 멋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두 청년. 울트라도 두 울튜버의 도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요즘에요.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 그만큼 인기가 참 많다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만 하면 수입이 많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너무 몰리다 보면은 이게 과열 양상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수입보다는 이게 내가 어떤 소통을 하고 싶은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훌륭한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출출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화순에 있는 맛집으로 가볼 텐데요. 한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찾은 동네는 화순군 화순읍입니다. 광주 근교의 자리에 있어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는 곳이죠. 화순읍이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 오호라, 자고로 군청 근처에 맛집 많은 거 다들 아시죠? 역시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 화순 맛집 제대로 찾아왔구나. 자, 오늘의 음식 자린고비도 반한 굴비 되시겠습니다. 꼬들꼬들하고 쫀득한 게 입에 착착 감기는데요. 이 집에선 밥 2공기 정도는 먹어줘야죠. 항상 똑같은 맛에 워낙 맛이 좋아서 종종 옵니다. 예, 이틀이 멀다시피 와서 종종 먹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맛이고 또 안 먹으러 다른 음식 먹으려고 해도 진짜 생각이 나서 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 생각나는 그 굴비, 언제나 맛이 좋은 그 굴비. 이게 10,000원밖에 안 해요. 네? 잠시만요,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이 한 상 차림이 10,000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굴비가 떡하니 있는데? 이것이 전라도 인심, 또? 저희 집에서는 굴비도 생부세를 사다가 직접 염장하여 간해서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고, 모든 반찬들이나 제철에 나는 식재료들을 산지에서 직접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에 손님들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모든 걸 다 하니까 가능한 거군요. 사장님이 보물을 보여준다며 길을 나섰는데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지금 굴비 맞죠? 이야, 이런 광경은 또 처음이네. 아따, 그놈 실하다. 지금 이 생부세를 갖다가 소금 염장해서 간해서 이렇게 엮어서 걸어놓은 지가 지금 딱 오늘로서 29일째 되는 굴비입니다. 그리고 이 굴비를 앞으로 좀 더 말려서 55일에서 60일 정도 마르면은 맛있는 굴비가 됩니다. 1년에 약 20만 마리의 굴비를 직접 염장하고 말리는데요. 이 집은 굴비를 오븐에 굽는데요. 찜솥에 쪄보기도 하고 구이기에 구워보기도 했는데 찜솥에 쪘을 때는 너무 무르고 구이기에 구웠을 때는 너무 바삭해서 어떻게 하면 굴비가 맛있는 굴비가 구워질까 생각하다가 오븐에 구워보니 마른 굴비의 노릇한 맛과 고소한 맛을 잘 살릴 수 있어서 오븐에 굽게 됐습니다. 굴비가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굴비를 잘 말리면 그 자체에서 기름이 나와 노릇노릇해진다는데요. 가시 바르기 귀찮은 분들, 이 집에선 그런 걱정 노노.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 너도 나도 밥도둑 타이틀을 붙이고 나온다지만 원조 밥도둑은 자린고빈의 굴비? 이 집 굴비 정식에선 정갈한 반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철에 나는 자연 식재료를 사다가 그때그때 맞춰서 반찬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얼른 돼지감자 우린물에 흰쌀밥 뚝딱 말고 내 입속으로 얼른 오시오. 냉큼 오시오. 맛있겠다. 정성이 만든 따뜻한 밥상입니다. 한상 푸짐하게 맛봤으니 이번엔 차를 마시러 가볼까요? 느낌 있다. 느낌 있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카페는 그야말로 뷰가 열일하는 곳. 한적한 시골 경치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당직 근무를 자주 쓰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당직을 끝나고 이제 좀 쉬다가 온 거예요. 이런 곳에 오면은 혹시 뻥 뚫린 시야도 있고 이 가게에 특유하게 이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자주 오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 카페에 클래식한 거랑 좀 모던한 걸 좀 섞어서 인테리어 하게 됐고요. 네. 도심에 있는 카페들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 자체에 힘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인테리어 하게 됐어요. SNS에서 이 카페를 검색하면 공통적으로 뜨는 게 있으니 바로 이곳에서 찍는 인증샷. 오늘도 각 나완에 나왔어. 푸사 각. 옆으로 해서 제 왼쪽 눈 잘 나오거든요. 옆으로 왼쪽 얼굴 보통 찍는 편이에요. 여기에선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드라이브 할 겸 광주 큰교 카페 찾다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진짜 분위기도 좋고 배경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운치 있고 뷰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 집은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시중에서 많이 보이던 녹차라떼와는 좀 차별화되게끔 저희가 콜드브루를 좀 첨가해서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녹차랑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게끔 이제 만든 메뉴고, 층이 이렇게 이쁘게 나뉘다 보니까 사진 찍기 좋아서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려고 시켰다가 이제 또 맛도 되게 좋으니까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로구나. 훈훈한 비주얼의 당근 케이크는 적당히 달콤하면서 고소한 게 커피와 완전 잘 어울리는데요. 직접 만든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받는 디저트와는 다르게 전문 파티시에가 직접 이제 그날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좀 맛이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분들이 오시면 거의 좀 1인 1케이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판매량이 훨씬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유로운 공간에서 즐기는 달콤한 시간. 여러분도 화순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네, 전라도 밥상 말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밥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찬 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메인은 바로 굴비였는데, 와, 사실 굴비가 너무 촉촉해도 그렇고요. 너무 말라도 그렇고 딱 적당하게 말랐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저 비법을 연구하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굴비 때문이라도 화수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지역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는 K리그2 개막전이 열렸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을 드래곤볼이 담아봤습니다. 2019 K리그2 개막전이 열리는 광양 축구 전용구장. 3개월을 기다려 다시 경기장을 찾은 전남 드래곤즈 홈팬들. 길게 늘어선 줄에서 개막전 열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입장권과 함께 손에 들고 있는 건 팬과 구단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멤버십 가입 신청서. 리스타트 2019를 완성하기 위한 리뉴얼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어린이 팬에겐 역시 드래곤즈의 마스코트 철룡이가 최고의 인기죠. 오늘 드래곤즈가 K리그2 첫 경기를 치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좀 기대가 되나요? 당연히 기대가 되고 일단은 너무 가볍게 오늘 첫 승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유니폼 바뀐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니폼도 이번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원정이랑 홈이랑 한 벌씩 사려고 생각 중이에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올 시즌 새롭게 바뀐 전남 드래곤즈 팬숍에는 드래곤즈 전사들의 유니폼과 머플러 같은 용품들이 팬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선수들의 휴식처이자 전략 분석실인 라커룸도 바뀌었습니다. 프로구단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새롭게 탄생했죠. 경기장 밖에선 짜장면 파티가 열렸습니다. 선착순 5,000명에게 짜장면이 공짜. 경기 시작 전 광양시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짜장면으로 팬들은 속을 든든히 채웁니다. 광양중학교 축구 선수들이에요? 네. 여자 축구부. 여자 축구부? 네. 어떻게 오늘 짜장면 맛있어요? 네. 오늘 전남 드래곤즈 경기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된 선수분도 네. 그전에 그 노상래 감독이 있어서 네네. 좋아했었는데 저 외국 그 감독이 왔더라고요. 네네. 우리 모든 선수가 잘해서 우리 전남을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세요? 한찬희 선수. 전 김영욱 선수. 아, 김영욱 선수, 한찬희 선수요. 오늘 경기 아산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구단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 1부 리그에서 뛰다가 왔는데 2부 리그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전남 드래곤즈 화이팅! 전남 드래곤즈 화이팅! 전남 드래곤즈 화이팅! 전남 드래곤즈가 2019 하나원 큐 K리그2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사실 지난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시즌 내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감독이 바뀌고 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바뀐 모습을 보일지 얼마나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화려한 개막입니다. 일단 아산도 굉장히 빠르고 젊은 팀이기 때문에 전남 드래곤즈 입장에서는 초반에 기세를 좀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신진아 선수가 초반부터 몸싸움을 굉장히 강하게 해줬거든요. 저희가 자체 연습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 가장 많이 변한 점이 바로 저런 지점이었거든요. 몸싸움을 아끼지 않고 사리지 않습니다. 자, 중앙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김영욱! 역시 김영욱! 자, 앞으로 브루노까지 연결됩니다. 아하. 일단은 브루노 선수의 첫 번째 볼 터치는 조금 아쉽게 돌아가고 말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김민재 올라오죠? 자, 최재현 선수는 왼발인데 오른발에 걸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슈팅을 때리지 못했고요. 자, 수비수 숫자하고 공격 숫자하고 비슷해요. 자, 커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역습 상황에서는 상대 진영에서는 파울을 해서라도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 안전하게, 안전제일.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몇 해간 계속해서 이 공중볼,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볼 처리가 조금 미숙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은 그 부분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좀 움직임이 조금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곽광선 선수가 또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선수가 떨어질 때 곽광선 선수의 이 목 뒷덜미 쪽으로 떨어지면서 목이 좀 꺾였어요. 올 시즌 전남 드래곤즈 수비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 곽광선 선수, 뭐 경험면이면 경험면,
공중볼이면 공중볼, 대인방어 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라면 올 시즌 정말 시즌 어렵게 치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민준, 안현범 상대합니다. 볼이 올라왔어요. 김영웅 뒤에 있고 정지! 자, 브루노! 유고비치! 슈팅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일단은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대팀은 워낙 멤버진도 좋고 아산이란 팀이 작년 우승했지만 아쉽게 못 올라온 팀이니까요. 아마 제일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2부 리그에서는. 살짝 밀리는 감도 있는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격을 하나요. 전남드래곤즈 화이팅! 네, 전반전 너무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골찬스가 3차례 정도 있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생각보다 아산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좀 끈끈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브루노 선수를 우리가 골을 넣는 선수라기보다는 미끼를 던져놓고 그 이선에 있는 김영욱이라든가 최재현 또 유고비치 이런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측면에서 정재희나 정희우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공격 패턴 좋으니까 후반전 한번 마무리 지어 봅시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박수와 함성 발사! 자, 전남은 이진남 선수를 제외하고는 좀 다 상대 진영까지 넘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브루노가 뒤로! 호호!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브루노가 뒤로! 호호! 34번 정희우. 자, 지금 크로스가 길게 올라오면서 앞쪽에 수비수와 또 이 브루노 선수를 거쳐서 그 뒤에 있는 정희용 선수에게 이어졌거든요. 이걸 다이렉트로 발로 차고 골대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세 번째 선수단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습인데요. 결국에는 또 한 번 오른쪽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고 오세훈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온 박민서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전남드래곤즈 수비진들이 커트를 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 아쉽네요. 역시나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고요. 자, 개막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세훈! 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라 볼 수 있는 오세훈 선수가 왼발 중거리 슈팅 때리면서 3대 0으로 일단은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전남드래곤즈의 K리그2 쉽지 않네요. 자, 이제 남은 시간 현재 1분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정도의 찬스로 좀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고비치가 최후방에서 일단은 길게 나가 보는데요. 지금 김진성 선수가 빠지면서 중앙 미드필더 유고비치 선수가 지금 최후방에서 중앙수 수비수를 보고 있습니다. 전남드래곤즈의 K리그2 첫 경기 일단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스피디한 경기력 또 침투하는 측면 쪽에서 침투하는 모습들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2라운드 때는 좀 더 강한 경기력, 빠른 경기력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인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쉽지만 한 번 더 응원을 하면서 저는 2라운드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3대 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선수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경기는 꼭 이깁시다. 드래곤즈 화이팅! 드래곤볼 화이팅! 네, 정말 화이팅입니다. 아니, 2부 리그에서 처음 경기를 가졌던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아산과의 개막전 방심을 해서 그럴까요? 0대3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 고작 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훌훌 털고 승리할 수 있는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준비한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